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여성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주를 2병씩 마시고선 취해서 저나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술 깼을 때 대화도 해보고 언젠간 변하겠지 하면서 참고 살았는데, 참고 살았는데, 이게 참, 그렇죠. 밤만 되면 여전히 술을 찾네요. 어제는 술 못 먹게 했다고 저를 발로 차면서 욕까지 했네. 이건 이젠 안 되네요.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더 이상 보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혼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지라 소송까지 가야 할 듯한데 의정부 법률사무소에서 뭐저저저 이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혼 협의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이혼 협의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99%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공짜로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청소해주지, 어떤 사람은 돈까지 벌어서 용돈까지 주지, 밤에 잠자리까지 내 맘대로 하지. 이런 여자를 뭐하러 내쳐요. 알코올 환자 입장에서 내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 합의 이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이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더 다툼과 사건 사고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얘기됩니다. 당신은 술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사랑하는 술과 영원히 같이 살아라. 근데 나와 아이들은 술을 사랑하지 않고 술 먹은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닌 악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떠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고 아주 뭐랄까 무감정하게 그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송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지 협의 이혼을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안 좋거나 더 감정 쌓이고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정말 무감정하게 대화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보면 지금까지 참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한 7,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야 여성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맞고 살고 그냥 살았지만 요즘에 40대, 50대, 50대 돼도요. 이렇게 안 살아요.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먹고 살 능력이 다 있어요. 이제 여성들은. 그래서 그냥 다 이혼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참고 살겠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남편분이 전혀 인식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는지 본인이 치료받아야 될 상황인지를 먼저 부인께서 파악을 좀 해보세요. 대화를 조금씩 해보면서 인정하는지 아니면 회피하고 나는 뭐 정상이다. 뭐 왜 날 미친놈 취급하냐.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으로 회피를 하면 그때는 소송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강제 입원을 선택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혼을 안 하고 아이들하고 살고 싶은데 당신이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강제 입원하고 이혼 소송밖에 없다.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어느 쪽을 원하느냐? 강제 입원이냐? 이혼 소송이냐? 아니면 치료냐? 나는 기회를 분명히 줬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나 역시 그에 맞춰서 살아갈 테니까 어, 당신이 나머지는 알아서 책임을 져라라고 한 번만 딱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것도 좋고요. 며칠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기 바래라고 정확하게 며칠 몇 시까지라고 딱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인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혼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마련해 놔야 돼요. 집 안에다 CCTV를 설치하시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든 집에 들어가실 땐 항상 핸드폰 녹음 상태로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언제든지 계속 24시간 녹음이 돼 있게끔 하면 더 좋겠지만 쉽지 않죠. 핸드폰으로 항상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폭언은 다 녹음이 될 거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만큼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만 열심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때렸을 때는 경찰 신고해서 그 기록을 확보해 놓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뭘 물건을 때려 부셨다든가 본인을 때렸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다 사진 증거로 남겨두시고요. 절대 때려 부순 건 치우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다 치울 때까지 가만 놔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든가 때려 부셨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셔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잠이 들었을 때 또는 술이 말짱할 때 그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치우지 마라 그러냐면은 치우게 되면 환자는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워버려요. 스스로 지워버리고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왜냐면 어차피 부인이 또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나머지 더 자세한 것들은 이 부인은 알코올 중독 전문가를 찾으셔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다 배우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거의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께서 치료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진짜 단주를 원하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단주하실 수 있어요. 단주는 쉽습니다. 알코올 해도 한약을 복용하면 단주는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저절로 사라질 정도로 머릿속에 있는 알코올 독성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제거가 되기 때문에 원인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건강하게 안전하게 가정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약을 복용을 거부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방법 없습니다. 의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 부인은 절대로 의지로 될 거야, 뭐 때를 좀 기다리면 저절로 될 거야라는 말을 또는 줄이면 될 거야라는 그런 거짓말에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런 거짓 조언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주변인들도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조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거짓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줄이게 되면 죽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